우리가 매일 무심하게 스쳐가는 울산의 도로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있을까요? 아스팔트 아래 깊이 묻혀있는 울산의 옛 기억을 꺼내봅니다. 선생님, 요즘 날씨가 더워서 산책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덥죠? 네. 이 더울 때는 아침에 해 뜨기 전이나 오후에 해가 지는 무렵 이럴 때 이제 산책을 많이 나가죠. 그러면서 그 시간에 좀 시원한 바람도 맞고. 선생님은 산책하는 게 왜 좋으세요? 산책을 하면 걷는다는 건데 이 걷는다는 건 뭐냐, 복잡했던 하루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생각도 정리되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걷는 거죠. 저도 산책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걸으면서 우리가 걷는 이 길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길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지금의 길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상당히 오랜 역사성을 가진 길들이거든요. 내가 걷는 이 길이 1000년 전에는 신라군들이 걸었고 조선시대 때는 의병들이 걸었고 또 60년 전에는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두 발로 열심히 걸었던 그런 역사성을 가진 많은 스토리가 담긴 길이기도 합니다. 길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매일 걷고 있는 이 길에 대한 역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보실까요? 한번 가보시죠. 도로는 지역의 안팎을 잇고 물류 수송을 원활하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죠. 오늘날 울산 성장의 기틀이 되어준 이 도로는 과연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울산의 도로 역사는 되게 오래됐다고 하던데 언제부터였는지 궁금해요. 울산에 이제 옛날에 도로의 형태가 처음 등장한 것은 역시 전쟁과 무역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도로 형성의 기본인데요. 옛날에 울산은 신라의 세력과 가야의 세력이 충돌했거든. 그 충돌 지점에 있었던 게 이제 지금의 경부고속도로. 이 경부고속도로 지점이 쭉 분지 형태로 돼가지고 자연스레 길이 났어요. 그게 군사적 도로가 된 것이죠. 바닷길은 이제 울산의 교원포와 그 사포를 중심으로 해서 내항과 외항이 발달하면서 국제무역항이 됐는데 거기에 들어온 무역선들이 트러블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 동천강변을 따라서 쭉 났던 길, 그 길이 이제 울산의 원시적인 형태의 길이었죠. 조선시대쯤 들어오면은 좀 국가적으로 도로의 형태가 좀 달라져요. 구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길을 이제 한양을 중심으로 다 닦았거든요. 그 중에 울산으로 향하는 도로는 4로에 속했어요. 한양에서 쭉 내려가지고 충북, 제천, 경주를 통해가지고 이제 부산 동네로 이어지는 그 길인데 그 길에서 조금 벗어난 길이 울산이었죠. 이 옛날의 길은 56척으로 된 큰 규모의 대로가 있고 16척으로 된 중로가 있고 11척으로 된 소로가 있었거든. 1척이 30.3cm 정도 되니까 11척 하면은 한 3m가 넘는 도로죠. 56척 하면은 엄청난 도로죠. 큰 길. 56척 대로는 몇 개 안 됐고 대부분 소로 형태로 되어 있었고 말이 달릴 수 있는 길, 그건 엄청나게 큰 길이고 나머지는 장사꾼들이 다니는 길, 이런 것들은 조그만 길. 그런 형태의 길들이 쭉 형성되다가 울산은 이제 관악, 지금 성남동에 있는 관악을 중심으로 해서 길이 쫙 정비가 돼요. 그래서 경주에서 내려와서 병영을 지나서 구라를 지나서 동네 쪽으로 빠지는 길, 그 굉장히 중요한 길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태화로 있죠. 네. 태화로 앞에 이제 돌다리가 있었어요. 돌다리. 이 돌다리를 통해 가지고 고업탑 쪽으로 해서 저 남쪽으로 이제 기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소로들이 있었죠. 사람과 물자, 문화가 도로를 넘나들며 도시를 형성했는데요. 시대의 요구에 맞춰 제 모습을 바꾸며 거대한 울산을 받쳐주는 뼈대가 되어졌습니다. 울산이 조선시대 때는 교류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러면 도로도 많았겠네요? 조선시대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울산이라는 곳이 도읍으로 성격을 하면서는 도시군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조선통신사의 주 통로가 됐죠. 그 교류의 중심지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역시 이제 땅에서 캐내는 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만든 자연 소금 이런 것들이 풍부한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적인 가치가 충분하니까 이 물류를 흐르게 하는 것은 역시 도로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울산은 바닷길을 중심으로 해서 길이 형성되고 또 내로를 중심으로 해서 길이 형성되고 육로를 중심으로 해서 길이 형성되거든요. 특히 공업탑은 옛날에는 많은 골짜기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여기 평평한 이곳에는 온산 쪽으로 뻗어나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 길을 통해서 동네로 연결되어 있었다. 근데 옛날에 이용하던 길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용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보면 이제 울산의 가장 핵심적인 거,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 시청 앞을 지나는 길, 중앙로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조선시대는 뭐냐면 지금 성남동이 있는 그쪽이 주작대로라 해가지고 가장 큰 길이 있었어요. 경주 쪽에서 내려오던 길이 그 주작대로를 통해서 삼탄교를 지나서 구라로 넘어가는. 삼탄교는 뭐냐면 옛날에 삼호 일대에 있던 태화강을 건너는 다리, 그런 도로의 형태들이 결국은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와가지고는 또 새로운 신장로로 개통이 되고, 그것이 또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공업센터가 만들어질 그 무렵에 또 완전히 울산의 도로망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지금의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그 길이 오늘날에도 쓰이는 건 그만큼 효율적으로 잘 닦아놨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옛날에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생각했던 길은 결국 지금도 똑같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다만 그 길을 중심으로 도로의 폭을 넓히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간선도로를 만들고 하면서 실핏줄처럼 도로가 이어졌던 거죠. 선조들이 지혜롭게 닦아놓은 도로는 아이러니하게 수탈의 통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광복 이후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대동맥으로 거듭났습니다. 도로가 잘 나 있는 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나 일제강점기에는 나쁘게 이용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뭐냐면 로마가 제국을 건설할 때 군사용으로 도로를 닦았기 때문에 나온 말이거든. 그 말처럼 도로는 첫 번째 군사적인 용도, 두 번째가 경제적인 목적.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수탈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제가 우리 한반도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울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가지고 1912년과 14년에 대대적인 작업을 했어요. 12년에는 시구정비라고 해가지고 구역을 정비했고, 14년은 행정구역 정비를 해가지고 여러 지역들을 묶고 막 가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도로도 개설했거든요. 태화로 쪽에서는 홍교라는 돌다리를 건너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물류 수송하는 데는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 목침을 놓은 다리로 바꿨죠. 그리고 무거동 쪽에는 삼탄교라 해가지고 목책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물류를 건너게 했고,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도로 개설을 했어요. 경주 쪽의 관광, 울산까지 오게 하는 거, 그리고 울산공항을 건설하면서 삼산의 비행장에서 또 이어지는 도로들, 이런 것들을 막 건설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울산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철길역은 양산의 물금역이었어요. 물금역까지 울산에서 가는 도로가 필요했거든. 그래서 그때 8인승 버스를 처음 달리게 했어요. 그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하잖아. 그쵸. 그때도 도로를 닦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일제강점기 때 두서 이쪽으로 이어지는 산업로를 닦아가지고 언양 쪽으로 연결하게 하고, 일제가 거의 물러나기 직전까지 울산의 병창기지화를 위해서 여러 도로를 닦았는데, 그때 신장로가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신장로가 학성로, 장춘로 이런 도로예요. 장춘로는 옛날부터 있던 도로를 닦았지만 학성로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장로를 닦았거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이 등을 지고 있는 이쪽 길, 옛날 울산 사람들은 다 여기를 구방송국 길이라고 해요. 월봉 이쪽을 통해서 공업탑으로 이어져서 덕화로 넘어가는 이 신장로가 닦이면서 울산의 그 옛날 고갯길들이 어느 정도 정비도 되고, 그런 도로의 역사를 가졌어요. 정겨운 옛 지명부터 거대한 산업을 잇는 이름까지 도로명 하나하나에는 시민들의 삶과 도시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길마다 붙여진 이름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허곡갯길, 감나무길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요즘은 번영로, 산업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은 이름이 좀 재밌는 이름들이 많죠. 근데 지금처럼 뭐 길에다가 표지판을 붙여놓거나 이러진 않았고 그냥 마을 사람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부르던 이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목적지죠. 예를 들어 끝에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길. 감나무가 많이 있는 감나무길. 고갯길인데 옛날에 뭐 그쪽에 무슨 사연이 있었다, 스토리가 있었다 하면 허고갯길. 뭐 쪽샘이 있으면 쪽샘길. 왕릉이 있으면 왕릉길. 이런 식으로 이름 붙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현대적으로 좀 의미를 바꿨죠. 예를 들어 산업로. 산업로 하면은 울산의 대표적인 길이거든요. 무려 길이가 70km 가까이 돼요. 두항사거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포항까지 가요. 그러니까 시 경계를 넘어서요. 산업로는 역시 울산의 산업 수송의 핵심 동력이라는 뜻이죠. 화암로 같은 경우에 이름이 재밌잖아요. 화암로는 도로의 이름이 왜 화암로냐면 말 그대로 화합한다? 그렇죠. 주민들이 다 화합해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화암로. 또 재밌는 이름, 가장 최근에 울산 도로명으로 재밌는 거는 이해로죠. 이해로는 역시 충숙공 이해 선생의 이름을 따서 이해로라 지었는데 양산 딱 가면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 바뀔까? 통신사로로 바뀌어요. 네, 그렇게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도로명에다 뭔가 이름을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사라진 마을을 그리워하면서 붙여놓은 이름이 하나 있거든요. 그 뭐냐면 서울교학공단의 사평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지금 그 한주 소금 있는 자리 거기가 사평 개분지 해가지고 그 소금이 엄청 많이 나던 곳이거든요. 그 마을의 어떤 의미, 그 잊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사평로라는 도로 이름이 남아있고요. 여기 뭐 월평로, 뭐 봉을로, 뭐 중앙로 이런 다양한 이름들. 그 서일판에 나와 있는 이름이 그 마을, 내가 사는 마을의 역사하고도 이어진다. 그렇게 알고 그 표지판을 바라보면 내가 있는 이곳의 오래된 역사까지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도로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울산에는 격동기 시대를 함께 해온 도로망이 있는데요. 울산 곳곳을 이어주던 로터리입니다. 시대를 풍미하던 이 길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게 울산에 로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울산이 공업센터가 되면서 또 한 번 목적성에 맞는 도로 개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울산에 들어선 울산건설특별국이라는 특수한 조직이었어요. 울산건설특별국. 이름이 되게 특이한데 그 조직은 뭐예요?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1월 달에 울산에 대해서 관심을 막 가지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박정희 군사정부가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를 보여야 돼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그때 이케다 아사오라는 이 호야에 있던 안경모라는 사람이 이케다가 만들어 놓은 특별한 어떤 병창기지 계획도를 가지고 박정희 군사정권에 제공을 한 거죠. 그걸 바탕으로 울산의 전체의 그림을 깔은 게 울산건설특별국. 이게 수암동에 사무실을 두고 15년 동안이나 울산을 지휘했어요. 울산 안에 경상남도 도와 맞먹는 조직이 하나 있었던 거죠. 이곳에서 울산의 모든 도로망을 다 깔았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게 물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밖으로 빼나가느냐. 그러다 보니까 태아 로타리, 고급탑 로타리, 방구 로타리 등등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물류의 흐름을 갖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이 여러 가지 한계를 봉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맞아요. 저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로터리가 많아서 사고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대화, 산업화에는 로타리가 먹혔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그렇게 뭐 붐비지 않았거든요. 차량도 많이 없고. 지금은 자동차가 엄청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로타리는 사라지게 되죠. 울산의 도로망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고 다시 미래로 뻗어나가는데요. 도로에 새겨진 수많은 삶과 기억은 울산을 형성하는 거대한 지문이자 자산입니다. 울산실록에서 울산 도로 어떻게 기록할까요? 과거에 깔려있는 도로는 울산의 과거를 상징합니다. 새롭게 깔리는 도로는 울산의 미래로 향하거든요. 이 도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울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서 울산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나아가는가 이런 것을 제대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마치 손가락의 지문이 사람을 식별하는 고유한 표식인 것처럼 도로는 도시의 개성을 증명하는 도로의 지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울산 이야기를 품고 있는 역사의 길, 울산의 도로망입니다.